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아까 이제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CPU와 주기억 장치 메모리와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된 스토리지와 뭐 모니터, 마우스, 뭐 프린터 이런 걸 포함한 I/O 입력 출력 장치들, 영어로 프리퍼럴들 이런 것들을 구성되어 있다고 매우 간략히 그냥 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와 인텔, AMD, 모토로라 이런 기업들이 일어나고요. 물론 삼성은 메모리 쪽에 아주 강자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해보죠. 이제 이걸 계속 치워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이제 잠깐 추가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용어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또 배우고 익힐 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IT 이야기 할 때 좀 더 시야가 넓어져서 지난가 말한 대로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니까 조금 많이 알면 그만큼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해줍시다.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학교 좀 다닌다고 해서 금방 아주 박식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평생이요. 저기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네요. 우리 강의하기 전에 뭔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만한 또 상시될 만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잠깐 또 블랭크 하나 띄워보면서 잠깐 이야기 해봅시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대학교 와가지고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열심히 노력하면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럼 학사학위를 하게 되겠죠. 학사학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갑자기 내가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학사학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영어로 학사, 석사, 학사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영어로 뭐군요.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까요? 학사학위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석사학위는 알죠? 석사학위는 Master's degree 그래요.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근데 학사학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마스터. 학사학위는 무슨 디그리인지 압니까? Bachelor's degree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맞나? 하나 더 들어갔죠. Bachelor's degree라고 해요. Bachelor's degree. 이 뜻이 뭔가요? 이 뜻이 뭐죠? 이 뜻이 뭐예요? 영어로 Bachelors란 말은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물론 학사학위 할 때 Bachelor's degree라고 한다 또 하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총각이에요. 총각, 아주 풋내기 총각이에요. 미혼 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사학위를 바라본들 간신히 총각에서 살짝 미안한 거예요. 아니 총각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아니고 드디어 처녀 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해 준 거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학문 깊이로 말하면. 근데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요, 대학원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Master's degree를 받게 됩니다. Master's degree in art, 그래서 MA, or Master's degree in science, 그래서 MS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열심히 공부하지만 배우면서 지난번 너무 광활하고 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본들 기껏 총각 처녀 정도만 되는 거예요. 소년 소녀 티만 벗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야지만 마스터스 디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사학위 뭐라고 할까요? 박사학위 닥터스 디그리 그죠? 닥터스. 하지만 보통 닥터스 디그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 닥터럴 디그리라고 물론 말합니다만 그 디그리 이름이요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이게 뭐냐 좀 퀴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PhD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습니까? PhD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PhD.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MS 디그리, BA, BS, Bachelor's in Science, Bachelor's in Art. 이건 Master's Degree in Art, MA, Master's Degree in Science, MS. 보통 다 학문이 아까 지난번에 말했듯이 Art와 Science로 구분되거든요.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경영학도 물론 MA 등이죠. Master's in Art, in Management or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면 PhD라고 해요. PhD가 뭔지 압니까? Doctor of Philosophy예요. Doctor of Philosophy예요. 한마디로 철학 박사예요. 쉽게 말하면 PhD in Education, 교육학 박사. PhD in Management, 그러면 경영학 박사. PhD in Political Science, 그럼 정치학 박사. 전부 다 PhD예요. 정치학을 전공한 철학 박사, 교육학을 전공한 철학 박사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냐면 상식으로 왜 철학 박사라고 부르냐? 학문의 피가 이렇게 광활한데 한 분야를 깊게 들어가면 결국 너무도 많은 걸 터득하게 되면 철학의 경지에 이른다. 철학가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정도 많은 공부를 하고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가히 철학가 수준에 이르렀다 하고 높이 불러주는 게 바로 PhD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그 박사학위도 PhD도 돼 있어요. 철학도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Doctor of Philosophy 이렇게 부른다. Doctoral Degree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건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사학위와 석박사학위가 구분돼요. 학사학위는 많은 전문 지식을 쌓는 거고요. 그 전공 분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석사와 박사는 좀 다른 게 연구 자질을 향상시켜주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써서 어떤 특정 문제를, 이슈를 문제화시켜서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을 연구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논문화시켜서 발표를 할 때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석사학위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박사는 좀 더 깊이 있는 문제, 좀 더 포괄적인 문제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연구를 위한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전문성을 갖춘 약간은 얄팍한 지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학사학위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얼핏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따 좀 소프트 이야기 해야 되는데 것 중에 하나가 학위는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뭐 이후에 여기서 이제 포스닥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지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디 연구원이나 학교 대학 가가지고 박사 이후에 공부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포스트닥 과정, 포스트닥, 닥터럴 디그리 이후에 또 다른 과정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요. 무슨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약간 큰 시트라도 만들어놨었는데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알면 더 깨우쳐진다는 겁니다. 알면 그만큼 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양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넓게 배우는 겁니다. 넓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교양, 뭐 고등학교가 됐건 상식이 됐건 대학교 와서 교양 과목을 택하면서 이렇게 깊게
거죠. 그러다가 학사학위를 받으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조금 깊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깊게. 처음에 넓게 이렇게 교양을 갖추고 상식을 갖추다가 좀 더 깊게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석사학위는 좀 더 좁은 분야에서 좀 더 깊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깊게 배우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굉장히 좁은 분야에서 아주 깊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깊게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써봅시다. 써야지. 여기는 교양이라고 그럴까? 교양, 상식, 교양 이런 것들이고.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취득할 학사학위고, 여기는 여러분이 혹시 대학원에 가가지고 혹시 받게 될지도 모르는 석사학위고, 여기는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된다. 이야기합시다. 박사도 바글바글해요. 사실은 석사는 뭐 물론이죠. 박사도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이요 한 200개 됩니다. 옛날 전무대까지 이제 막 4년제 돼가지고 200개 돼요. 평균 거기 있는 대학교에 만약 500명의 교수님이 있다. 큰 대학 훨씬 그보다 많고 우리 학교 한 500명쯤 되나요? 600명쯤 되나요? 작은 데가 훨씬 작겠죠. 만약 평균 500명으로 치고 200개 대학이면 우리나라의 교수들이요 겸임 교수 무슨 초빙 교수 다 빼고 실제 그 전문 전업 교수들만 해가지고도요 거의 10만 명. 뭐 다 교수라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뭐 교수도 나름이고 그렇거든요. 박사도 나름이고 학사도 나름이고요. 지난번 말 때 유식한 게 중요하지 아니라니까요. 그 유능한 게 중요하다 하니까요. 그래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여러분은 혹시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 괜히 스페셜리스트한 말이 좀 굉장히 멋진 것 같으니까 저는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스페셜리스트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고 저널리스트는 많은 걸 두루두루 알아서 특히 정치인들은 두루두루 알아야죠. CEO도 두루두루 알아야죠. 그렇지만 CFO는 파이낸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죠. 재무 쪽에. CIO는 IT 쪽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죠. 그렇지만 높음이 올라갈수록 사실 여러분 저널리스트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두루두루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조금밖에 몰라서 저널리스트죠.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그럼 뭐 스페셜리스트를 볼 수 있죠. 그 특정 한 분야에 있어서. 그러나 좀 더 폭넓게 보는 시야를 가진 박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오히려 스페셜리스트에서 저널리스트가 돼가지고 오히려 크게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면서 뭐 훨씬 더 그 사회 이바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이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좋냐 나쁘냐는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학사학위를 받는 입장이라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기업 들어가서 학사학위만 가지고도 열심히 노력하면 한 뭐 몇 년 만에 스페셜리스트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어찌 보면요. 내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폭넓게 훨씬 더 이런 식의 폭넓은 정말 지혜
상식, 지혜라 칩시다. 생활의 지혜, 상식.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머니들은요, 뭐 가방끈이 길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던, 훌륭한 아들을 키운 그 뒤에는 꼭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뭐 학사에 먼저 석사에 있고 박사에 있어가지고 지혜롭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삶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넓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많은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 있고 사회 돌아가는 거 알고 시사 상식 다른 나라 이야기들 들어보고 많은 친구들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지혜를 쌓는 이야기거든요. 박사가 무슨 뭐 스페셜리스트 일지언정 사회에 엄청나게 이바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여기 정도의 상식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민족을 위해서 더 일하는 분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깐 이 배움의 관계가 그러하다. 터득을 하자. 그래서 배우는 것은 이렇게 좁게 배우는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오히려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나는 자꾸 이쪽도 강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정말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유능함을 발휘해주는 것이 이쪽이에요. 이쪽 들어가서 유식함을 추구하고요. 이쪽 올라가서 유능함을 오히려 요청해준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씩 그래도 잔소리 아닌 뭔가 그런 거 이야기해야지만 여러분 기억이 남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오지만 세이브 좀 해놓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좀 하고 싶은데요. 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합시다. 간단히만 개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것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것도 아닌데 과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할 때 그 개념이 무엇인가? 일단 이해를 해볼까요? 소프트웨어는 이 안에 담긴 거죠, 그죠? 이 안에 담긴 거죠. 크게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게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류를 합니다. 응용과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럼 이게 지금 뭐냐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더 큰 컴퓨터 유닉스 같은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영 체제로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 하드웨어에 전류가 흘러서 하드웨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논리는 소프트웨어 부여를 해주는데 실제 하드웨어를 가장 밑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실제 움직이는 원동력의 힘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PC를 이용하려면 여러분 윈도우를 깔아야 돼요. 윈도우 없이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도 작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쓴다 하면요, 거기에 안드로이드가 깔려야 돼요. 안드로이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바일에서는요.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뭐 PC에서는 윈도우, 뭐 유닉스 이런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잊어버리기 잠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모바일에서 소프트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모바일에서 애플리케이션 뭘 말하는 걸까요? 다양한 앱들이죠. 다양한 앱들이죠. 그렇죠? 그 앱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바로 이 용어에서 나왔죠. 이 용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앞자를 따서 앱이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바일에서 앱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모바일 기기의 소프트웨어가 바로 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앱. 그래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윈도우스나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 유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OS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난번에 그 우리 허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그 여자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름이 좀 그래요. OS. OS가 하나의 A입니다. OS만 있는 게 아니죠. 애플 소프트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소프트웨어 있고요. 지난번 우리가 인터넷 배울 때 TCP/IP 이야기했잖아요. TCP/IP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미 내장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나오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많아서 통신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이거 말뿐만 아니지만, 참 아까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내가 이걸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솔루션이고요. 왜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MIS는요, MIS는 여기에 속합니다. MIS는 이 안에 담긴 뭐 소프트웨어 형식의 ERP 같은 거 좀 이겁니다. ERP로 볼까요? ERP는 여기에 속한 개념이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ERP의 그 모듈들이 많잖아요. SAP가 그렇게 표준 모듈들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ERP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개념을 말하면 특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솔루션들. 그래서 이렇게 뭐 재무, 인사, 회계, 뭐 재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각자 모듈별로 이렇게 모듈 존재해요. 이건 기능별로.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ERP뿐만 아니지만 여러분이 무슨 회계 패키지를 사용한다 하면 그건 솔루션이라고 본다는 거죠. ERP로 큰 전체 통합 시스템이 아닐지언정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 솔루션보다는 그 지식 업무 시스템들, 사무자동화 기능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엑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쪽은 근데 보통 이쪽은요, 사무자동 OA형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솔루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쪽이 솔루션이에요. 이쪽이 솔루션입니다. 특정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준 솔루션이기 때문에 솔루션을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쪽 워드 프로세스 솔루션이냐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엑셀이 소프트웨어 맞죠? 그렇지만 솔루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내가 약간 보완시킨 것이 아무튼 기계를 전류가 흐른다. 하드는 서버라 부른다. 소프트는 솔루션이다. 솔루션은 ERP 같은 각종 모듈들이다. 사무 자동화를 위한 엑셀, 뭐 워드 프로세서,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솔루션은 아니지만 지식 업무용 소프트웨어다. 그렇지만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거, 유닉스 같은 거, 윈도우스 같은 것이다. 하드웨어 중에 아까 내가 살짝 빼는 것이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가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 두뇌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뇌에 있는 기억 용량이 주기억 장치예요. 이걸 이제 DRAM 같은 거 역시 바로 삼성전자가 이걸 팔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야죠. 스토리지는 주기억 장치도 포함되지만 의미하지만 보조 기억 장치도 있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드디스크들, 보조 기억 장치들이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노트, 파일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담고 있을 수 없는 우리 PC에서 이용하는
PC에 담아있는 각종 정보들 혹은 USB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이거라면 우리가 가져다니는 USB는 여기에 나오는 거죠. 보조 기억 장치인 거죠. 잠깐 얘기 더 이야기하면요. 아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이야기는 간단히만 했는데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다. 그러니까 미들웨어 이야기하면서 2티어,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3티어 아키텍처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 저게 뭔데요? 하고 생각할까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런 거예요. 은행이다 하면요. 은행에 서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각종 어카운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치고 들어가면은 은행에 여러 잔고도 볼 수 있고 뭐 입금도 시킬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국민은행의 그 고객들이 이 서버에 연결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정말 수십만 건씩.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일이 복잡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또 다른 서버 하나를 두자. 그래서 각종 들어오는 다양한 그 사용자들, 고객들의 교통 정리를 좀 해주자. 교통 경찰 역할을 해주는 중간 미들웨어 시스템 하나 놓자. 그래서 좀 교통 정리만 해주고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교통 정리만 해주는 시스템. 이 교통 정리하는 이 시스템이 드디어 이 서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 매개체가 되자. 그러니까 병원 같으면 여기 의사예요. 이쪽이 우리 환자들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의사를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간호원들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거 들리신 적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누구서 홍길동 선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걸 중간에 두자 하는 것이 바로 미들웨어거든요. 지금 말하는 간호사들 중간에 있는 거 있고요. 글로브에 있는 그래서 의사, 간호사, 환자 이런 개념으로 3티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3T 아키텍처가 보편적인 IT 아키텍처입니다. 네, 그건 생략을 해서 말했기 때문에 잠깐 지금 추가로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다음 통신을 통해서 보통 들어가고 이제 네트워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뭐 다른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이 하나의 네트워크일 수 있겠네요, 그죠?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 유저를 기업 외부와 내부로 이야기했을 때 기업 외부일 땐 여기 이제 방어벽을 취하죠. 파이어홀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SM이라든가 이 협력업체와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고객들 접할 때는 결국 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기업 내부에서도 물론 인터넷을 통할 수 있지만 이제 직접 이 시스템에 연결해 가지고 기업 내부 종업원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기업 내부용으로만 운영할 때 그래서 실제 외부와 차단시키는 인터넷망일 때 우리가 그 인터넷을 인트라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잠깐 여기서 미리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SM이나 CRM처럼 기업 외부의 협력업체나 고객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는 그 인터넷을 엑스트라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인터넷이지만 약간 개념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하고요. 여기가 아까 내가 주변기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 프리퍼럴입니다. 프린터, 스캐너,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등들이 주변 장치들이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성능을 좀 높이고자 우리가 뭐 게임 카드, 네트워크 카드를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드웨어 일종이다. 이 카드 슬롯에다 집어넣으면 이건 하드웨어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잠깐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추가로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단어 자체가 조금은 모호합니다. 마치 딱딱하고 부드러운 걸로 생각되잖아요. 하드하다, 딱딱하다.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하드웨어는 뭐 딱딱하다고 말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죠? 영어 사전에 여러분 하드웨어 찾으면 뭐로 나올까요? 컴퓨터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하드웨어라는 단어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던 단어예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는 불과 단어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몇십 년 사이에요. 하드웨어가 뭐죠? 하드웨어 가게가 뭘 판 줄 압니까? 하드웨어는요, 영어로 따지면 철물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 할 때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 하드웨어는 철물이에요. 철물 가게예요. 하드웨어 스토어는
첨을 가게. 뭐 망치, 뭐 호미 이런 거 파는 곳이 하드웨어. 옛날에 호미 같은 거 팔고 뭐 있잖아요. 그게 하드웨어거든요. 철물이에요, 철물. 근데 이 처음으로 이용할 때 컴퓨터에 관련돼 가지고 이 기계를 그냥 하드웨어로 부르자. 그래서 하드와 대칭된 용어로 소프트웨어라 말 썼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기기, 부드러운 기기. 왜요? 그러면 어떤 이용하는 이용한 기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소프트웨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속공학적 개념에서 하드 메탈이 있고 소프트 메탈이 있거든요. 하드 금속이 있고 소프트 금속이 있어요. 어떤 걸 하드 금속이라고 하냐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이런 건 하드예요. 깨져요. 부드러우면 깨집니다. 그렇지만 소프트 메탈은 구리, 금 같은 거요. 약간 구부려도 깨지지 않아요. 부르지 않습니다. 소프트 메탈이라고 그래요. 구리나 금 같은 걸.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뭐 100%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는 언제든지 이 소프트웨어 주는 의미가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한 다음에 언제든지 쉽게 고칠 수 있다. 부드러우니까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언제든지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이건 내가 지금 준비를 안 한 그림인데 잠깐만 그려볼게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따지면요. 이게 비용이라 칩시다. 이게 비용이에요.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시간으로 발전이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이고. 보입니까? 그다음에 이쪽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요도라고 할까요? 가격이라고 할까요? 가격, 비용이라고 칩시다. 비용을 칩시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과거에는 그다음에 이쪽을 하드웨어로 치죠. 하드웨어. 그다음 이쪽을 소프트웨어로 치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하드웨어가 훨씬 커뜨렸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별로 아니었어요. 하드웨어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졌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소프트웨어가 훨씬 커져가지고요. 지금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소프트웨어가 훨씬 값 비싸고요. 하드웨어는 값이 싸요. 실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과거에는 하드웨어 훨씬 비쌌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예요. 그냥 싸졌습니다. 반도체 가격도 싸졌고 뭐 모든 게 싸졌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짜서 만든 새로운 솔루션들은 값이 비쌉니다. ERP 솔루션들이 SAP가 판매하는 ERP 솔루션들은요 수십억씩이에요. 수십억씩 기계 별거 아니거든요. 서버 가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보통 좋은 소프트웨어를 말할 때는요, 소프트웨어를 말하면 자꾸 버전업 되잖아요. 자꾸 기능이 향상되잖아요. 뭐 윈도우도 뭐 1.0, 2.0, 3.0, 8.0 계속 오르자면 윈도우 10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뒤에 숫자가 기능이 점점 보강돼가지고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점점 기능을 보강시켰다는 말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 중에서도요, 이 처음 개발 비용은 이제 큰데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그림이 좀 잘못됐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의 같은 소프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이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고 유지보수 비용. 여기에 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 비용이에요. 그래서 버전업 시키고 버그 잡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값비싼 소프트웨어 업체 노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또 결론 지어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이만큼 차지한다. 그중에서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한다. 하드웨어 값은 싸지고 싸졌다. 이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소프트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사실 하드웨어는 따라서 딱딱하다, 소프트웨어는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 여기 소프트가 강조하는 것은 이 뜻은 뭐냐면요. 사실은 소프트는 하드웨어는요 피지컬하고 소프트웨어는 로지컬하다. 사실 소프트웨어라 보지 말고 로직웨어라 불렀어야 돼요. 로직웨어. 굳이 따진다면 로직웨어라 불렀다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괜히 소프트웨어 불러가지고 소프트하니까 언제든 뜯어 고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 뜯어 고치면요 없었던 버기 들어가가지고 시스템 다운됩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고쳐야 되는지 몰라요. 잘못 소프트웨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마치 잘못 유리를 깨는 것처럼 잘못하다가 소프트웨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못 쓰게 만들어요. 결국 소프트웨어는 소프트하지 않고 딱딱하다. 소프트는 딱딱하다. 그걸 착각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쉬운 걸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언젠가 내가 책을 어디다 썼을까 모르겠네요. 뭘까? 아니네요. 나도 언제는 어디서 썼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맞아. 소프트웨어 공학 쪽 칼럼으로 쓴 것 같은데. 이런 걸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목이 PDF 파일 그때 있나 뒤에 붙여놨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썼던 어떤 잡지에 썼던 글의 제목이요 이랬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갑자기 말해서 보입니까? 소프트웨어는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다. 이게 그 이종규 컴퓨터 철학해가지고 시리즈로 어느 잡지에 계속 냈던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그 연재물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목이 소프트웨어는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다. 부드러운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잘못 만지면 깨진다. 시스템 다운된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이메일 시스템이나 이게 다운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네이버는 국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NHN 기업은 우리 국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다음 카카오도 국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시스템이 다운됐다?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네이버가 다운됐다. 우리나라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개인 기업, 일반 기업이지만 국가 기업도 아니지만 거기 시스템이 다운됐다?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져가지고 갑자기 메일 시스템이 가동을 안 한다? 국가가 마비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오히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보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 네이버이고 다음이고 그래요. 좀 불필요한데 내가 잠깐 또 왔네요. 소프트웨어는 라직을 중시한다. 부드럽다. 소프트하다 개념보다는 논리체다. 소프트웨어는 논리체다. 하드웨어는 물리체다. 거기에 비해서 피지웨어다. 피지웨어가 사실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라직웨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맞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잠깐 이야기 함직한 것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짠단 말 잘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밍 그러잖아요. 또 밍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소프트웨어 특징만 말하려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그래요. 개발한다고 그래요. 혹은 정보 시스템을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럽니다. 구축한다고 그래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또 우리가 한 줄 압니까? 더 쓰죠. 뭐 여기다가 코딩 한단 말도 써요. 코딩. 이것만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이해를 합시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코딩을 한다. 자, 코딩한단 말과 프로그램한단 말과 소프트웨어 개발한단 말과 잘 안 보이겠네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코딩과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 시스템 구축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 잠깐 이해를 할까요? 왜 코딩인 줄 압니까? 왜 코딩인 줄 압니까? 부호를 한다는 것은 부호와 코딩, 부호화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 0과 1밖에 모르거든요. 컴퓨터 0과 1밖에 모르니까 가급적 컴퓨터가 무식한 0과 1밖에 모르는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그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하자. 학사학위는 뭐 1번, 석사는 2번, 뭐 박사는 3번 하자. 뭐 서울은 1번, 경기도는 2번 이렇게 하자. 이 코딩하는 거. 코딩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코딩한다고 합니다. 코딩. 근데 프로그래밍은 뭘까요? 프로그램을 짠다 말하니까 프로그램을 짠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뭐죠?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요, 컴퓨터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무관하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용어입니다. 프로그램 뭐죠? 프로그램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설명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프로그램은요, 일종의 계획 같은 거예요. 계획. 프로그램을 짠다. 언제 어떻게 할지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놓자. 이 프로그램을 짠다 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그러면요, 언제 누가 뭘 가르쳐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표로 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 그러면. 그래서 프로그램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럼 프로그램을 짠단 말은 뭐냐? 무식한 컴퓨터 하드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자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은 그럼 소프트웨어는 뭔데요? 프로그램과 차이가 뭘까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에서 이 소프트웨어 이야기에서 프로그램은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는 실제 움직여서 유저에게 뭔가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유익함을 제공할 때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이에요. 가만히 있는 프로그램, 살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그냥 그대로 있는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유익함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프트웨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태틱하고 다이내믹하다,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짜본 건 프로그램이에요. 팔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팔 수 있는 상품적 가치가 있는 게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그냥 누가 짜봤다? 아무리 큰 프로그램일지언정 그냥 그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돈을 받고 누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상품적 가치가 있다? 소프트웨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정보 시스템이란 단순히 소프트웨어 말한 거 아니죠. 우리가 아까 IT 아키텍처 말했듯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정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다 해서 크게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보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코딩과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와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잠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념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프로그램 언어죠. 언어를 알아야죠. 프로그램의 언어가 필요하죠. 프로그램 언어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의 랭귀지 그럽시다. 프로그램 랭귀지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랭귀지는 우리가 그 과거에
과거에 1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막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세대별로요. 지금 우리는 다 4세대 혹은 3세대 언어에 물론 익숙해 있는데 제 1세대 언어 그럼 뭘 말하냐면 속칭 머신 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0과 1밖에 모르는 그런 랭귀지였어요. 2세대 언어는 어셈블리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 좀 더 0과 1보다는 좀 나았던 언어예요. 잠깐 머신 랭귀지, 어셈블리 랭귀지. 그다음에 C 언어 뭐 이런 언어 있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들. C++ 이런 걸 3세대 언어라고 부르습니다. 4세대 언어는 좀 더 논리를 쉽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언어가 좀 더 발전한 거죠. 언어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서 프로그램 랭귀지를 가지고서 짜는 사람이 자기는 편하게 또 논리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 안에서 일하는 컴퓨터는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땐 그 효율성은 4세대 언어보다 속도가 빨라야 되는 시스템은 오히려 3세대, 2세대 언어를 오히려 훨씬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시스템처럼 굉장히 속도가 실시간 리얼타임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은 3세대 언어로 오히려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혹은 어떨 땐 2세대 언어로 구현을 해요. 오히려 4세대 언어는 뭐 데이터베이스 정보 검색 뭐 이런 것들은 4세대 언어로 구현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세대별로 좀 구분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그러면 보통 흔히 3세대 언어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깜빡 잊어버렸네. 자바 언어. 참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과 이거 차이를 좀 들어봅시다. 온라인하고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과 실시간의 차이, 온라인과 실시간 차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 있잖아요. 송금하고 입금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은행 PC에서 들어가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송금하고 뭐 확인하고 이러고 이게 온라인입니까? 실시간입니까? ERP 시스템들이 온라인일까요? 실시간 시스템일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은행 시스템 그냥 온라인일 뿐이에요. 여기서 실시간이라면 진짜 실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CCTV로 실제 지금 촬영하고 있으면서 누가 오는지 봐가지고 사이렌을 올려준다. 그 실시간 시스템이에요.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리얼타임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애널로그 시그널이 막 들어오는 거, 이거 리얼타임 시스템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상공을 달리면서 지도를 쫙 캡처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사진 찍어요. 그 리얼타임 시스템이에요. 방송으로 막 뭘 들으면서 리얼타임이에요. 온라인은 은행, 기업 시스템, 회계 패키지, 설사 그것을 인터넷을 이용한다더라도 그게 다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과 온라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단 합시다. 있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 말하다 보니까 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혹은 임베디드 시스템.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실제 하드웨어에 내장된 시스템입니다. 이건 내장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까 여기 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던 이 소프트웨어는요, 앱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담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
하드웨어에 담을 수, 우리가 원할 때 담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담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앱이에요. 그러나 인베드 소프트웨어는 이미 내장돼 있습니다. 이미 내장돼 있어요. 하드웨어 처음 나올 때부터 내장된 시스템이에요. 윈도우를 말한 게 아니고 윈도우도 나중에 바꿀 수 있죠. 새로 그 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인베드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뭘 말할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죠. 앤드로이드 같은 거. 이거 사실 비가 잘못됐다. 인베드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그 조종석에 지금 단추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비행기 그 항공 조종사 탈 때 이미 소프트웨어가 다 내장돼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이미 내장돼 있어요. 우리가 뭐 바꿔 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베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뭐 핸드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인베드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다르다는 거, 소프트웨어 종류도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 것인가, 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발 절차는, 시스템 개발 절차는 여기서 뭐 결국은 사용자가 뭘 필요한데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하고요.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랭귀지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품질 보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건네준단 말이죠. 이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전체 과정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이게 사실 내 전공 과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된 책을 내가 많이 썼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그 초기 책으로서 뭐 베스트셀러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받으려면 내 책 다 사서 봐야 되고 그래요. 상권, 중권, 하권 그걸로 써서 그걸 씀으로써 사실 내가 외대 와서 가장 노력했던 것이 그쪽 분야고 선구자님 역할을 했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만큼 그게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건물 짓는 것처럼요. 뭐 어떻게 몇 층을 지을 것인가, 그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나, 아무튼 고객의 요구를 들어서 건축 설계사 설계를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시공사가 그걸 실제 건물 짓는 것처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고요. 안전 같은 거 여러 가지 품질 다방면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그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 시스템 구축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으려면 그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현 절차는 이렇다 하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그냥 여기 소프트웨어는 이 정도로 일단 끝내죠. 내가 오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소프트웨어만 일단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내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하도록 다시 들어올게요. 데이터베이스 또 다른 세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지 몰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드디스크가 비싸지 않은데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